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이건 이제 모든 언어들이 C 언어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언어들이 공통적인 어떤 그런 기본 형태, 함수의 기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자, 대부분 함수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앞쪽에 자료형,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어떤 값을 뱉어주는지, 그러니까 그 y는 fx, 아까 그 보면 그 y의 그 리턴 타입에 대해서 그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정수값을 리턴할 거니, 뭐 실수값을 리턴할 거니, 아니 문자열을 리턴할 거니, 뭐 이런 거, 아니면 객체를 리턴할 거니, 뭐 그런 그 타입을 맞춰주는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함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제가 함수 이름 같은 경우는 함수의 기능과 밀접한 이름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함수 이름 정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뭐 A, B, C, D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뭔가 그림을 그리는 어떤 함수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드로우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사각형을 그리는 기능이다 그러면 뭐 렉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함수 이름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여기에 이제 인수 목록을 적어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y는 fx에서 x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x. 얘가 y고 얘가 x입니다. 그럼 이 인수 목록에는 내가 x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한 개를 넣어줄 수도 있고 두 개를 넘겨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넘겨줄 게 없으면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신 가로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함수에 필요한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이건 이제 무조건입니다. 자, 중괄호 열고 닫고 뭐냐면 이 중괄호 사이에 이 함수의 정의를 여기다가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함수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중괄호 사이에 작성을 하는 거고, 자, 함수가 끝나면은 일단 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어떤 함수의 형태고요. 자, 만약에 그 더하기라는 그 기능을 한번 함수로 구현해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add라는 어떤 이름으로 함수 이름을 정하고 이 함수를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add라고 함수 이름을 정했으면 그 앞에 뭐가 온다고 했었죠?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 옵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int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은 거냐면은 두 수를 인수로 받아서, 그러니까 A, B를 인수로 받아서 그 두 수를 합한 다음에 return A 플러스 B 이렇게 썼죠.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두 수를 인수로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x 값을 두 개를 받은 거죠. 그죠? x 값 두 개 받아서 더한 다음에 리턴을 해라. 리턴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함수 끝날 때 어떤 반응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수가 지금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를 들어 1 더하기 2를 했을 때 둘 다 정수니까 둘 다 정수 더하면은 정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턴 타입도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인트로 해준 거고요. 자, 중괄호 안에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함수의 내용이 지금 현재 구현이 된 상태죠. 자, 그래서 함수가 지금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러면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열어볼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여시고,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
자, 여기 C++ 선택하시고 윈도우즈의 콘솔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자, 윈도우즈 데스크탑 마법사 선택하시고 다음. 자, 위치 여러분들 정하신 다음에 폴더는 여러분들 알아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뭐 펑션이라고 할까요? 펑션. 함수니까. 자, 펑션이라고 하고 자,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그럼 만들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추가 옵션이 나오는데 빈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완전 비어있는 그냥 프로젝트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 소스 파일 선택하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추가의 새 항목. 자, 여기서 C++ 파일 선택하시고 자, source.cpp인데 여기다가 그냥 펑크 자, 펑크.cpp라고 할까요? 자, 펑크.cpp. 자, 그 다음에 추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C++ 파일 선택하셔야 됩니다. C++ 파일 선택하시고 펑크.cpp 하고 자, 추가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다 이제 코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그 add라는 함수를 한번 제가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자, 입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stdio.header 이거는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죠? 메인, 그죠? 메인 함수.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잠깐 이제 삭제하고. 자, 이게 기본 형태예요. 자, 그러면 함수를 어디다 만들 거냐? 자, 아까 전에 우리 우리 앞 시간에 그 함수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메인 함수가 있고 메인 함수 바깥쪽에 있었잖아요. 함수들이 메인 함수 바깥쪽에 있었으니까 자, add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dd 자, int ab 그러니까 두 개의 전달인자를 넘겨받고 그 다음에 ab를 넘겨받은 두 수를 더해서 리턴 한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얘를 그러면 어떻게 이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int x는 뭐 5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int 자, y는 10.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add라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자판기의 기능은 이미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뭘 투입하면 될까요? 동전을 투입하면 되겠죠. 동전을 AB에다가 동전 투입하면 되는데 동전 투입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add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자판기를 내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하는 방법. 자, 저 함수를 호출해서 AB 지금 현재 A, B에 각각 실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X, Y를 이렇게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 X라는 데이터는 지금 현재 메모리 몇 바이트 차지합니까? 4바이트 차지하죠. 자, 그러면은 자, 4바이트짜리 자, 4바이트짜리 메모리가 자, X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되고 여기에 지금 5라는 값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또 Y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 4바이트짜리 자,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Y라는 자, 요런 지금 현재 두 개의 메모리. 그러니까 총 8바이트죠. 현재 8바이트가 지금 스택 메모리에 생성이 된 거고 그러면 지금 그 각각의 바이트 4바이트짜리를 자,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넘겨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의미는 결국 뭐냐면 저 x, y의 그 값이 그러니까 메모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메모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x, y 값이 어디에 a, b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얘도 4바이트, 얘도 4바이트. 그러니까 x 값은 x라는 4바이트에 있는 메모리의 값이 5라는 값이 a라는 4바이트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에 5라는 값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있던 값이 여기에 복사, y에 있던 값이 여기에 복사. 그래서 여기에 5와 1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얘도 4바이트, 얘도 4바이트, 얘도 4바이트, 얘도 4바이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값만 복사가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5와 10이 합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죠? 15가 되겠죠. 15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15가 리턴이 돼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호출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x, y 값이 현재 호출과 동시에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결국은 a, b의 복사가 각각 되는 거예요. 5와 10이 복사가 되고 그게 연산이 돼서 리턴 되면서 다시 15로 다시 그러니까 15가 돼서 다시 이 지점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15라는 값을 받아주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제가 합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15라는 값이 요 합으로 왼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합을 한번 제가 출력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f에서 자 이렇게 한번 자 sum of 하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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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가 3개죠. 각각 x, y 합이 자 여기 각각에 대입이 되는 거고요. 자 컨트롤 F5번 눌러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보면 자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죠? 자 5와 10의 합은 15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아마 이게 함수를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플로우로 가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메인이 시작입니다. 얘가 시작이 아니고요. 메인이 시작이고요. 메인이 물론 이제 컴파일러는 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그러니까 먼저 인식을 합니다. 먼저 인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 이제 플로우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엔트리 포인트는 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에서 시작을 해서 5와 10이라는 그 변수의 메모리를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xy 값을 자, 이 add라는 함수로 호출할 때 이게 호출이라는 의미거든요. 호출하게 되면 얘는 여기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 위치로 점프를 하는데 그때 뭘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xy 값을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결국은 어디다가 이걸 우리가 실매개 변수라고 부르고요. 얘를 형식매개 변수라고 부르는데 실매개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메모리는 각각입니다. a, b, x, y 따로따로인데 값만 x 값을 a에다가 y 값을 b에다가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복사를 해주고 그러면 그 복사된 값 5와 10을 더해서 리턴을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리턴을 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 다시 호출했던 지점으로 다시 오면서 그 리턴된 값을 왼쪽에다가 넘겨준다. 그럼 얘는 15가 되는 거죠. 어떤 플로우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얘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항상 함수는 이 메인 함수 위쪽에만 있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를 위치에 상관없이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만약 전통적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C++를 하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좀 요즘에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은 요즘 언어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 함수 정의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위쪽에다가는 이 함수에 대한 원형이라는 걸 우리가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좀 약간 어색하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우리가 이걸 함수의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함수의 정의부라고 부르고요. 근데 아까 전에는 정의부가 위에 있을 때는 요 원형이라는 게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그럼 이게 필요하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컴파일러가 해석을 할 때 이 함수의 원형을 보고 이 함수는 그러니까 정의가 돼 있진 않잖아요. 근데 마치 미리 우리가 예고편, 영화 예고편 보는 것처럼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 쓸 거야. 이 코드에서 쓰이게 될 거야. 밑에서 정의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미리 컴파일러에게 인식을 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 add라는 함수를 딱 만났을 때, 호출을 했을 때, 나 여기 앞에서 본 적 있어. 얘 밑에 아마 정의가 돼 있을 거야라는 거를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 원형이라는 게. 만약에 얘가 아까처럼 이 정의부가 위에 있다면은 이미 정의부를 봤기 때문에 그때는 뭐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원형을 따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이 정의부를 위에다가 그냥 다 몰아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C하고 C++에서는 좀 그 코드의 어떤 가독성이나 아니면은 좀 어떤 분리를 위해서 그 프로토타입, 이걸 우리가 함수의 원형, 즉 다른 말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토타입만 따로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헤더 파일이라는 곳에다가 다 몰아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파일 분리는 하지 않을 거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헤더 파일이라는 그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런 원형만 따로 헤더 파일로 모아서 저기다가 넣어줄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stdio.header, 그러니까 여기 실제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원형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실제 코드는 그럼 어떻게 돼 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어떤 점이 좋냐면은 코드를 보호할 때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막 코드들을 다 오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만약에 C++를 개발자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뭐 여기 얘를 위에다 쓰는, 그러니까 정의부를 위에다 쓰든 밑에다 쓰고 원형을 만들 때 이건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언어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형만 따로 그러니까 선언하는 경우는 C++ 외에는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C++의 구조가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하자면 우리 C++의 저기 호출과 프로그램 흐름을 잠깐 코드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좀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좀 그려놨는데 자,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함수 호출부를 만나잖아요. 함수 호출부 만나게 되면 자, add라는 함수 만났을 때 add라는 함수의 정의부로 점프를 하죠. 점프를 해서 자, 이 a, b의 값을 자, ij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i 플러스 j를 더한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되면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다시 호출부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턴 값을 합에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자, 요 흐름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 흐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함수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